안녕하세요, 김민석입니다. 6월 11일 수요일입니다. 유튜브 조금 이렇게 찍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50분 알람이 울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어떡하나 하다가 일단 50분 알람이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지킬 건 지켜야지 이러면서 잠깐 앉았다 일어나는 운동 좀 하고 이제 다시 이제 녹화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음, 제가 뭐 다른 사람들보다 좀 잘하는 게 있다 그러면 이렇게 지치지 않고 좀 꾸준히 하는 거 잘하는 것 같습니다. 뭐 한번 시작했으면 습관이 될 때까지 그냥 쭉 해나가는 거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유튜브 찍을 때도 이게 매일 찍는 게 가능할까 이랬었는데 사실 제일 쉬운 일은 그 매일 하는 게 제일 쉬운 것 같고 가끔 이렇게 가끔 하는 게 훨씬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뭐든지 좀 꾸준히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꾸준함하면 생각나는 게 요즘에 제가 주로 하는 그 듀오링고라는 건데요.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듀오링고라는 앱인데요. 제가 매일 해서 지금 62일째 연속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베트남어를 이걸로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이게 옵시디언 리그라는 데서 같이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직 안 해가지고요. 그래도 어제까지 이렇게 한 걸로 지금 1176점 옵시디언 리그에서 이제 3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매일매일 이렇게 공부를 할 수 있게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요. 상당히 괜찮습니다. 그 베트남어를 처음 하시는 분들이나 뭐 베트남어 하시는 분은 별로 없겠죠. 네, 영어 공부나 일본어 공부 하시는 분들 주변에 많은데 한번 듀오링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듀오링고 잠깐 소개를 시켜드렸고요. 패밀리 플랜으로 하다 보니까 친구들끼리 서로 약간 경쟁하는 경쟁, 또 친구의 친구들이 이제 서로 알게 되니까 누가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도 살짝 훔쳐볼 수가 있고요. 서로 자극이 돼서 좋은 것 같습니다. 어, 하반기엔 좀 베트남어 잘했으면 좋겠는데 듀오링고 열심히 하고 나서 베트남 친구들 좀 만나봤는데 역시 말은 잘 안 나오더라고요.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식초 얘기를 보내드렸는데 식초 드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식초 먹으니까 참 좋더라. 뭐 당도 안정화되고 살도 좀 빠지고 뭐 식욕도 떨어지고 상당히 좋다.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주변에 식초 드시는 분들이 많구나 이런 거를 알게 됐습니다. 저는 이제 혈당에 관심이 많아가지고요. 이제 그 전에 흑초라는 거를 이제 먹었었거든요. 그래서 식전에 이제 흑초를 마시면 위에서 이제 음식물 내려가는 걸 좀 늦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인슐린에 대한 감수성도 좀 높여주고 뭐 그래가지고 혈당이 빨리 안 올라가는 그런 역할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먹다가 또 이게 생각같이 그 챙겨 먹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요즘엔 또 식초는 잘 안 먹고 그러고 있었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식초를 권해 주셔가지고 이제 주문을 했습니다. 매실 식초가 좋다 그래서 일단 주문을 했는데 오면은 나중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몸에 좋은 것들을 많이 먹는 편인데 중국이나 일본에 비해서 좀 식초를 많이 잘 안 먹는 편인 것 같습니다. 좀 신음식들 싫어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식문화 자체가 이제 초를 많이 안 쓰는 그런 편인데요. 식초를 많이 먹는 건 건강에 좋은 건 확실한 것 같으니까요. 한번 식초를 많이 챙겨 드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내용은 이제 식초를 바로 먹는 건 아니고요. 이제 식초가 장까지 들어가서 장내 세균하고 어떤 역할을 했을 때 주는 그런 논문이거든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식초와 장내세균 다이어트의 새로운 공식. 다이어트를 도와줄 새로운 방법이 있다고 하면 귀가 솔깃해집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운동도 약도 아닌 식초라면 조금 의외일지도 모릅니다. 일본의 한 연구팀이 발표한 실험에서 식초의 주요 성분인 아세트산이 장내세균과 함께 작용하면 체지방을 줄이고 간 지방까지 감소시킨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음식 맛을 살리는 조연으로만 여겼던 식초가 건강을 지키는 주연으로 나선 셈입니다. 연구진은 아세트산이 장끝까지 도달하도록 섬유질에 결합된 아세셀이라는 물질을 개발했습니다. 이 물질을 실험쥐에 먹인 결과 놀랍게도 체중이 줄고 근육량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체중 감소를 넘어 지방은 줄고 근육은 남는 이상적인 변화였습니다. 아세셀을 섭취한 쥐들은 휴식 중에도 탄수화물 대신 간에 지방을 태워 에너지를 얻는 경향을 보였는데 이는 마치 단식하거나 저탄수화물 식단을 유지할 때와 비슷한 몸의 변화였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결국 체중 감소로 이어진 것입니다. 이러한 효과는 장 속에 박테로이데스라는 특정균이 있는 경우에만 나타났습니다. 아세트산염과 박테로이데스 균주의 황금조합이 비만 감소의 열쇠였던 것입니다. 이 특별한 조합은 장내에서 탄수화물 발효를 촉진하여 포도당의 흡수를 줄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지방 연소를 촉진하고 간에서 포도당이 글리코겐으로 저장되는 것을 줄여 비만을 효과적으로 줄였습니다.
마치 장 속에서 설탕의 도둑을 잡고 그 빈자리를 지방연소라는 보물로 채우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일상에서 먹는 일반 식초는 의미가 없을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반 식초도 아세트산을 포함하고 있고 식후 혈당을 천천히 오르게 하거나 식욕을 억제하는 데 일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번 연구처럼 장 끝부분까지 아세트산이 도달해야 더 강력한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일반 식초만으로 같은 결과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도 채소나 나물처럼 섬유질이 풍부한 음식과 함께 먹으면 아세트산이 장까지 도달할 가능성이 조금 높아집니다. 아세셀 같은 특수 식이섬유는 아직 상용화되지 않았지만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일은 분명히 있습니다. 나물에 식초를 넣어 무쳐보거나 샐러드 드레싱에 식초를 더해보는 것만으로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식사가 장 속 생태계를 조금씩 바꾸고 그 변화가 체중과 대사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건강을 향한 길은 꼭 극적인 선택이 아니라 매일 식탁 위에서 시작됩니다. 작은 실천들이 모여 우리 몸의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제 그림을 보시면 일반 섬유질을 먹이면은요, 장 안에 있는 장내 세균, 박테로이데스가 그렇게 높지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장 속에 있는 이런 단순 당들이 이렇게 발효가 돼서 이제 숙신의 액시드 같은 이런 유기산으로 변하는데 이게 이렇게 많지가 않은 거죠. 그럼 간에서 포도당이 글라이코겐으로 이렇게 저장이 되는 이게 이제 정상이고요. 이러면은 이제 쥐가 점점 뚱뚱해지는 그런 현상을 나타내는데, 이제 아세틸레이티드 셀룰로스, 이제 아세셀이라는 이게 이제 들어가면요, 장 속에 들어가서 아세테이트라는 이제 식초가 대장에서 이렇게 막 떨어져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떨어져 나와서요. 그러면 장에 있는 박테로이데스가 많아지고요. 이렇게 되면 장 속에 있는 단순 당들이 다 발효가 돼서 오가닉 액시드가 되고 간으로는 거의 들어가지가 않아서요. 간 속에 글라이코젠이 없고, 이렇게 되면 이제 지방을 주로 태워서 우리가 간헐적 단식이나 아니면 저탄고지를 한 것 같은 그런 효과가 나와가지고 이 쥐가 이제 말라가는 거죠. 이제 시간이 지나도 별로 뚱뚱해지지 않는다. 이게 이번 논문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효과는 그 단순히 식초만 먹어서 나오는 건 아니고요. 이제 식초를 먹게 되면 이게 대부분 소장에서 다 흡수가 되거든요. 근데 장내 세균은 주로 이제 대장에 살잖아요. 대장까지 식초가 우리 몸으로 흡수가 안 되고 장내 세균한테까지, 특히 박테로이데스 같은 균이 이 식초를 만나야 이런 효과가 나타난다는 건데, 일반 식초를 먹어서는 대장까지 보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연구자들은 셀룰로스라는 그런 섬유질에다가 식초를 붙여서 이제 먹였다는 거고, 그렇게 하니까 이 식초를 머금은 그런 셀룰로스가 대장까지 가서 거기 있는 장내 세균을 만났더니 이런 간헐적 단식 또는 저탄고지한 것 같은 그런 효과가 나타났다. 이게 이제 논문의 중요한 점이고요. 이거를 이제 응용을 하면 그냥 식초만 드시면은 소장에서 흡수가 되니까 식초를 이런 섬유질에 잘 묻혀서 그렇게 보내면 이제 바로바로 흡수가 안 되고 섬유질을 따라서 대장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나물 무치는데 이럴 때 같이 또는 샐러드랑 같이 식초를 드시면 그 식초 성분만 소장에서 흡수되는 게 아니라 대장에 있는 장내 세균까지도 식초가 전달될 수 있으니까 그런 방법을 한번 해보시라는 내용이었고요. 식초를 먹는 거는 이번 논문하고 관계없이 이제 상당히 건강에 좋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식초를 오랫동안 드신 분의 그런 수기를 한번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아침에 이걸 보냈더니 그 하나 공유를 해주셨는데, 이제 박승복 회장님이란 분이 계시답니다. 이게 샘표 식품의 전 회장님이셨는데 이분이 매일같이 이제 식초를 드셨다 그래요. 하루에 18cc씩 3번. 이게 작은 소주잔으로 3분의 1 하면 이제 18cc라네요. 이거를 물에 타서 하루에 3번을 드시는데 꼭 그 식사 후에 그렇게 드셨다고 하고요. 주로 사과 식초를 많이 드셨다 그럽니다. 그래서 식초가 얼마나 좋은지를 이제 2005년에는 국민일보, 2007년에는 문화일보, 세계일보, 한국일보, 매일경제, 뭐 생로병사의 비밀 뭐 이런 곳에다가 계속 그렇게 보내셨다 그러고, 이분은 뭐 특별히 운동도 안 하시고 술도 많이 드시는데 식초 드시는 것만으로 90세 넘게까지 아주 건강하셨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뭐 박승복 회장님뿐 아니라 식초 드시는 분들은 상당히 많으실 것 같고요. 공복에 드시는 게 좋을지 식후에 드시는 게 좋을지 이런 걸로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박승복 회장님은 이제 식후에 드셨다 그러는데요. 보통은 이제 식사를 하기 바로 직전에 이렇게 드시면 가장 혈당을 떨어뜨리고 음식물을 천천히 내려가게 하고 또 인슐린 민감성을 높이고 하는 데는 이제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식전에 드시면 좀 속이 쓰릴 수도 있으니까
제 생각에는 그냥 식사와 같이 그렇게 드시면 제일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럼 이번 논문을 한번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논문은 셀 메타볼리즘이라는, 셀이라는 게 사이언스, 네이처, 셀 해가지고 이제 세 가지 CNS 좋은 잡지 중에 하나인데요. 거기서 나오는 셀 메타볼리즘에 실린 논문이고, 연구자들은 이제 보시면 리켄센타라는 게 일본에 있는 요코하마에 있는 그 이화학 연구소라는 곳이거든요. 여기서 상당히 여러 가지 연구들을 많이 하고 장내 세균 연구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림 1번이 이제 제일 중요한데요. 이건 일반 쥐고 기본적으로 고지방 식사를 했습니다. 근데 고지방 식사를 하면서 이제 컨트롤로 그냥 섬유질만 먹이고, 이거는 섬유질에다가 이제 식초를 따로 먹인 거고요. 이건 섬유질에 식초가 붙어 있는 아세셀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식초가 저 대장까지 갈 수 있게 만드는 그런 건 이제 녹색입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고지방 식사를 해가지고 한 달 동안 키워봤더니 이제 고지방 식사를 한 게 한 3, 4g 정도 몸무게가 늘었죠. 근데 식초만 먹였더니 오히려 살은 조금 더 찌는 그런 패턴이고요. 아세셀이란 걸 먹였더니 이제 살이 이렇게 별로 안 쪘다는 거고요. 그냥 간의 무게를 재보니까 이 아세셀을 먹인 그런 쥐가 간의 무게가 상당히 적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이거는 지방입니다. 그래서 이건 성기 주변의 지방이고, 이거는 내장 지방이고, 이거는 허벅지 쪽에 있는 지방인데, 보시면은 그 노란색이 제일 높죠. 노란색이 그 식초를 먹인 쥐거든요. 식초를 먹인 쥐들이 오히려 그 지방이 이렇게 합성이 들어가지고 지방이 많아진 걸 알 수가 있고, 아세셀을 먹인 것들이 가장 지방은 적고요. 이제 컨트롤에 비해서 식초를 먹인 것들은 이제 지방이 많이 쌓인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식초가 바로 몸으로 흡수가 되면 이게 지방 합성의 원료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방이 늘어난다는 그런 보고들이 사람에서도 보고가 돼 있고, 쥐 실험에서는 이제 일반적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쥐번부터는 이게 비만주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유전자 조작을 해서 계속 좀 많이 먹는 쥐들이거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회색은 섬유질하고 고지방 식사를 한 거고, 노란색은 이제 고지방 식사에 섬유질에 이제 식초를 먹인 거고요. 녹색은 이제 특수 식초 아세셀을 먹였을 때요. 비만주라서 그런지 한 달 키웠을 때 몸무게가 빨리 늘어나는 거 알 수 있죠. 고지방 식사를 하니까 이제 10g 이상 늘어나고요. 식초를 먹은 쥐도 비슷하게 이제 몸무게가 늘어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아세셀이란 걸 먹였더니 이제 5g 이하로, 비만주거든요. 워낙 그 배부른 거를 모르는 그런 비만주라서 많이 먹는데도 그렇게 많이 크게 늘어나지 않았다, 몸무게가. 그거 알 수가 있고요. 간의 무게를 보면은 이제 식초를 먹어도 조금 떨어지고, 그렇지만 아세셀을 먹으면 훨씬 떨어지고요. 이게 이제 지방산이거든요. 지방산을 보면은 식초를 먹어도 떨어지고 아세셀을 먹어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 중에 이제 식초를 오래 드시면 중성지방 이런 게 이제 감소하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동물에서도 그대로 나오는 걸 알 수가 있고, 기본적으로 간에서 지방 합성을 많이 만들어주기 때문에 혈중에 있는 지방은 이제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도 이제 간이나 이런 지방 조직에는 지방이 많이 쌓일 수도 있기 때문에 식초를 또 너무 많이 드시는 것은 조금 위험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콜레스테롤은 그 아세셀을 먹은 것만 좀 떨어졌고요. TG라 그래서 이게 중성지방이죠. 중성지방도 역시 식초를 먹거나 아세셀을 먹거나 컨트롤에 비해서 많이 떨어지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M하고 N은 이제 포도당 부하 검사를 한 건데요. 당 부하 검사를 했을 때 이제 아세셀을 먹인 거가 혈당이 조금 올라갔다가 빨리 떨어지는 거 알 수 있고요. 식초만 먹인 거는 이제 좀 천천히 올라가는 패턴은 있는데, 노란 게 식초거든요. 천천히 올라가긴 하지만 이 전체 면적은 크게 차이가 없어가지고 식초가 혈당을 이렇게 낮추는 거는 좀 천천히 올라갔다가 천천히 떨어지는 그런 효과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건 이제 인슐린을 줬을 때 반응을 보는 건데, 역시 아세셀을 그 먹인 쥐들이 인슐린 반응도가 훨씬 높다. 이게 이제 면적이 작을수록 인슐린 반응이 좋은 거거든요. 네, 그런 걸 알 수가 있고요. 이제 간 사진을 찍은 건데, 이거 고지방 식사를 한 비만쥐들은 이 허연 게 이게 다 지방이거든요. 지방간이 많이 진행됐고, 식초만 먹여서는 이 지방간을 막아주지 못했는데 아세셀을 넣었더니 이제 지방간이 많이 줄어들었다는 게 이 논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식초라는 건 기본적으로 아세테이트라는 그 아세트산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몸에 들어가면 사람에서는 이 소장에서 주로 이렇게 흡수가 되고 간으로 바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간에 가게 되면 이거는 이제 지방 합성을 하는 원료로 주로 이제 쓰이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식초도 칼로리가 있는 그런 음식인데, 이 식초 아세테이트라는 게 이제 소장벽으로 이렇게 들어갈 때
여러 가지 리셉터들을 이제 건드리게 되거든요. 그 리셉터를 건드리게 되면 장에서 이렇게 호르몬들이 나와가지고요. 이제 식욕을 좀 억제를 해주고 인슐린 저항성 같은 거를 이제 많이 줄여주는 그런 역할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식초 자체는 어떤 에너지원이지만 이게 어떤 신호를 주기 때문에 그 신호에 의해서 금방 포만감도 느껴지고, 네, 몸에 좋아지는 그런 효과가 있는데요. 이게 그 대장까지 가기는 힘들거든요. 우리가 뭐 식초로 관장을 해준다 그러면 대장에 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입으로 먹어가지고는 식초가 대장까지 갈 수는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렇게 조작을 해가지고 식초가 이제 대장까지 가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나오는 그 아세테이트라는 게 우리 몸으로 흡수돼서 어떤 영양소로 쓰이는 게 아니라 대장에 있는 여러 가지 리셉터들을 이제 자극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 리셉터를 자극을 하게 되면은 아까 나왔던 그런 효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밥을 안 먹었을 때 또는 이렇게 고지방 식사를 했을 때 같은 그런 저탄고지 효과를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이제 살이 빠지는 그런 효과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제 장내 세균이 변하면 살이 빠진다 뭐 이런 것들은 2006년부터 알려져 있었는데 그 메커니즘을 잘 몰랐거든요. 근데 이거를 보면 이제 장내 세균이 만들어주는 숏체인 패티 액시드가 이제 세 가지가 있거든요. 그 중에 제일 풍부한 게 이제 아세테이트고요. 그 다음에 프로피오네이트, 부티레이트라는 것들인데 어저께 이제 지방산 배웠죠. 지방산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그 탄소의 길이에 따라서 그 나눠지는데 우리가 보통 아는 지방들은 탄소가 14개 이상 되는 그런 롱체인 패티 애시드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2개, 3개, 4개짜리가 숏체인 패티 애시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물론 음식으로 먹을 수도 있지만 음식으로 먹어서는 대장까지는 안 가고요. 그 우리가 섬유질을 먹었을 때 장내 세균이 그걸 바꿔가지고 2개, 3개, 4개짜리 지방산을 만드는데 2개짜리가 아세테이트, 3개가 프로피오네이트, 4개가 뷰티레이트거든요. 이제 가장 그 많이 생기는 게 아세테이트거든요. 그래서 이 아세테이트가 있으면 그 주변에 있는 그 세균총에 어떤 영향을 줍니다. 특히 박테로이데스라는 우리 몸의 유익균이거든요. 얘네들을 많이 번성을 시켜가지고 얘네들이 주변에 있는 그런 섬유질들을 이제 분해해서 이렇게 먹고 사람 몸으로 잘 못 들어가게 하는 그런 작용을 할 뿐 아니라 아세테이트 자체가 우리 사람 몸에 있는 세포에 수용체에 가서 이제 결합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이제 신호를 주게 되거든요. 그렇게 신호를 주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게 우리 몸의 면역을 이렇게 안정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대장에 어떤 염증이 생기는 거는 대장 안에 아세테이트가 이제 부족할 때 그렇게 생기는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복잡한 그런 수용체들이 있지만 그런 거 다 아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이제 식초를 먹어가지고는 장내 세균까지는 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다양한 섬유질을 먹어서 그 섬유질을 원료로 우리 장내 세균이 대장에서 식초를 많이 만들어내는, 장내 세균이 이제 대장에서 어떤 발효작용을 많이 해서 최종 산물로 식초가 많이 나오도록 하는 게 우리 몸을 튼튼하게 하고 면역력도 강화시키는 그런 방법이다. 이 정도로 아시면 될 것 같고요. 매일같이 식초 드시던 분들 뭐 이것 때문에 또 안 드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꾸준히 드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너무 많이 드시면 뭐 위장장애도 생길 수 있고, 이것도 식초도 어느 정도 칼로리거든요. 그래서 지방이 많이 쌓일 수도 있으니까 적절하게 하루에 소주 한 잔 정도의 양의 식초를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